네, 안녕하세요. 와일드카드의 카린입니다. 이번에는 사실은 출생률 감소하고 지금 여자농구가 추락하는 원인과 직접적인 영향이 있는지 그걸 준비를 했는데 어제 사과 영상이 올라왔죠. 그 영상을 보고 이거는 한번 얘기를 하고 넘어가야지. 언론의 역할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도 넘기는 건 아닌 것 같아요. 한번 이 얘기를 하려고 그랬는데 내가 너무 과하게 얘기하나 싶어가지고 접었거든요. 근데 접을 게 아니었던 것 같네요. 지금 보니까 이르농구에서 부적절한 표현이 사용이 됐고, 그래서 그거에 대한 문제 제기가 됐는데 이틀 뒤인 어제 8월 2일에 사과 영상이 올라옵니다. 이 내용이 좀 석연치가 않아요. 2주간의 출연 금지 징계를 내렸다고 하는데 이 징계를 내린 주체가 불분명합니다. 이류농구는 왜 이류농구일까요? 이동환 기자하고 류동혁 기자가 같이 해서 이류농구인 거잖아요. 그런데 이게 스포츠 조선에서 하는 채널도 아니고 다른 언론사 기자들이랑 같이 모여서 그렇게 하는 채널에서 그 이류농구 기자들 3명 중에서도 제일 윗줄에 있는 류동혁 기자한테 어떻게 누가 징계를 내렸다는 건지 그게 불분명하죠. 그게 징계가 아니라 휴가 아니냐 이런 말도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그랬다고 댓글에 남아있길래 커뮤니티를 가봤는데 커뮤니티에는 그런 댓글이 보이지가 않아요. 그리고 댓글창을 내려보다 보니까 그 단어를 지적했던 시청자들을 다 차단을 했다는 거예요. 이거는 그 단어를 언급한 것보다 더 옹졸한 거죠. 이거는 평소에 언행 습관이 그랬다 그러면 무심결에 튀어나올 수도 있는 거예요. 튀어나왔다면 내가 실언을 했다고 인정을 하고 사과를 하고 그 자리에서 그러면 될 일이었는데, 그 사과도 보면은 그 해당 방송에서는 그 단어가 언급된 부분이 잘려있지만 상당히 장난스럽게 사과를 하는 게 보여요. 그렇기 때문에 문제가 더 심해진 것 같고요. 그 단어가 단어인 만큼 제가 제 입으로는 말 못하겠는데요. 이게 우리 고등학생 때도 제 나이 몇인지 아시니까 이제 이런 말을 하는 사람이 있다면, 자기가 찍는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다면 자기 엄마 팔아먹는다고 되려 욕먹었거든요. 걔가 이 단어의 의미를 모른다면 그 단어는 어떻게 알아서 썼는지 이게 의심스러운 상황인 거죠. 그런데 몰라서 그랬다는 거는 그 단어 뜻을 몰랐다면 그 단어 자체도 몰랐어야지 말이 맞죠. 그게 강조인 의미인 이유가 그 뜻이 되게 지독하기 때문이잖아요. 우리나라 욕은 어원을 알면은 대부분 못 씁니다. 잘린 영상이라도 그 방송을 봤는데 단순히 그 단어를 언급한 게 문제가 아니더라고요. 단어가 언급된 지점이 제가 전해 들은 게 맞다면 굉장히 집요하게 난처한 질문을 하다가 난처한 대답을 유도하기 위해서 한 거예요. 이거 자체가 문제라고 봅니다. 찐영 선수는 지금 다니고 있는 회사가 하나원큐 농구단인 거죠. 그러면 그 직장에 소속돼서 그 직장에서 월급을 받는 입장인데 우리 회사 좋다고 우리 회사 오고 싶었다고 얘기를 해야지 맞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런 선수한테 그 난처하게 그 팀 내에서 상사 중에 누가 더 좋냐 누가 더 좋냐 이런 걸 집요하게 캐묻다가 나는 여기에 입사를 하고 싶었다고 말하는 사람한테 자기 회사 욕을 하는 거를 캐낸 거거든요. 이 태도 자체가 더 불량하다고 보고요. 이 태도를 놓고 보면은 비단 한 명의 문제가 아니라 3명이 다 똑같았어요. 이거 박진영 선수가 첫 번째였잖아요. 그 다른 선수들한테는 뭐 다르겠냐? 똑같이 했어요. 선수들이 그렇게 언론한테 홀대를 할 수는 없는 입장이거든요. 그런데 그걸 믿고 너무 다음 말 안 할게요. 저 같은 경우에는 하나원큐는 과거 행적을 봐서 비판을 하기도 했고, 최근에는 영입이나 선임 이런 걸 보면서, 그리고 제가 듣는 것도 그렇고 보는 것도 그렇고 없던 게 되게 많이 생겼거든요. 그래서 이런 건 잘하고 있다고도 말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거는 제가 외부인이기 때문에 그래서 말을 할 수 있는 건데, 박진영 선수는 그 내부인이고 내부인 중에서도 제일 말단 직원이에요. 그런데 그런 사람한테 공개적으로 사장도 들을 건데 거기서 직장 험담을 하라고 그렇게 유도했다는 거는 난 도무지 이해가 안 가고요. 그 지적하는 사람은 다 차단하고 그러다가 이틀 뒤에나 사과 영상을 올린 거거든요. 근데 그 사과 영상 첫머리에 뭐라고 하냐면 8월 1일 방송이라고. 근데 일요농구 월요일이라는 거 모르는 사람 있나요? 월요일이면 7월 31일입니다. 근데 왜 8월 1일이라고 했을까요? 인지하자마자 바로 다음날 영상을 올렸다, 이거 아닐까요? 박진영 선수한테 질문을 한다 그러면 이런 질문이 따랐어야죠. 그 김정은 선수 얘기를 할 거면 김정은이라는 관록 있는 선수가 오는 게 아직은 많은 선수들을 만나보지 못한 입장에서도 확실하게 다르냐, 이런 걸 먼저 물어봤어야 되는 거고, 하나원큐를 처음부터 지망했다 그러면 하나원큐 자랑 좀 해봐라, 왜 지원을 했는지, 그 우리 팀은 이런 건 최고예요 한번 얘기를 해봐라, 이런 질문이 따랐어야죠. 근데 왜 하나원큐를 가고 싶다는 말을 왜 순수하게 못 믿는 건지 나 그 이해가 안 가는
말인데 하나은큐가 그간 선수들이 기피하는 팀이기도 했죠. 근데 이번 단장님이 부임하셔서 처음에는 좀 시행착오가 있으셨지만 지금 많은 부분에서 개선을 하고 계세요. 그리고 이런 거는 프로 구단에 취업을 하려는 선수들한테는 귀에 당연히 들어갈 거예요. 그리고 하나은큐는 선수단 분위기가 되게 좋은 장점도 있고요. 이거는 이래서 하나은큐 팬이신 분도 많을 거예요. 벤치도 보고 있으면 좀 흐뭇해요. 그런 분위기, 사내 분위기도 직장을 결정하고 싶은 데는 뭐 솔직히 결정 못하지만 뽑히는 대로 가야 되지만 그런 데는 영향을 미칠 거고요. 박진영은 그 방송에도 언급되다시피 키아나 스미스가 없었다면 1순위예요. 그러면 그 정도 선수면 강팀에 가는 걸 그렇게 원하지는 않아요. 가자마자 바로 자기한테 기회가 있는, 내가 뭔가를 바꿀 수 있는 그런 데를 더 원해요. 실제로 박진영이랑 고서현이랑 기회가 빨리 왔죠. 루키 시즌부터 이렇게 많이 뛰는 선수가 별로 없거든요. 제가 느끼기에 박성진보다 더 많이 뛴 것 같아요. 이거는 제가 시간을 한번 체크를 해볼게요. 키아나 스미스는 이미 대졸이고 미국 프로를 했고 그러니까 이거 신인이라고 하기도 애매하고요. 빼고 나면 진짜로 박진영 정도가 제일 기회를 많이 받았어요. 이런 걸 원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냥 자리가 없어서 못 뛰다가 2년 동안 가만히 있다가 소리 소문 없이 사라지는 이런 선수가 얼마나 많아요. 그것보다는 내가 기회 있는 곳에 가서 자리 잡겠다고 그렇게 바라는 게 당연할 수도 있는 거잖아. 근데 왜 그거를 못 믿어가지고 캐묻는지 그 기자들 수준이 의심되고요. 제가 제안하는 내용 중에 옛날에 바스켓 카운트에서 들었고 아 저거 필요하다고 공감했던 내용도 되게 많아요. 그리고 바스켓 카운트도 되게 웃기게 듣는 내용도 많았는데 바스켓 카운트는 선수들을 가지고 희화한 적이 한 번도 없거든요. 항상 어떻게 했냐면 지금 우리가 봐야 될 거 긍정적으로 봐야 될 점이 뭔지를 봤고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변화를 해야지 더 나아질 거고 이런 얘기를 항상 했고 그 웃음은 어디서 나오냐. 박지혁 기자가 자기 자신을 희화합니다. 스포츠라는 건 무슨 일이 생길지 모르기 때문에 다 맞추기 어렵거든요. 근데 그중에서 유독 그 촉이 안 맞는 사람도 있죠. 박지혁 기자는 분석력이 돼서 맞출 때도 있는데 이게 촉이 안 맞을 때도 있는 경우예요. 그래서 오히려 리버스 박이니 박지혁이니 이렇게 해서 자기 자신을 희화하기도 하고 내기를 걸어가지고 삭발을 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재미를 유도한 거지 선수를 그렇게 집요하게 그 나이 차가 몇인데 선수들한테 그래요. 신인 특집으로 인터뷰를 한 거면 신인들한테 물어볼 거는 앞으로 지향하고 싶은 거 누구를 닮고 싶고 이런 걸 물어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프로 와서 배우면서 몰랐던 걸 알게 된 게 있는지 그러니까 하나 물어보긴 했죠. 프로 오니까 뭐가 더 힘든 거 같냐고. 뭐가 힘든 거 같냐가 되게 중의적으로 해석되는 발언인데 신인 선수들인데 구단에서 미디어 교육을 잘 했는지 대답을 되게 모범적으로 잘하더라고요. 또 제가 이 말을 하는 게 맞는지 모르겠지만 그 신인 선수들이 되게 기특하다고 봤어요. 저는 나이값도 못한 사람들 상대로 류동혁 씨는 자기가 꼰대 소리를 듣는다고 하는데 꼰대면 다행이에요. 꼰대면 차라리 말하는 방식이 그래서 그렇지 돌아서서 생각해보면 맞는 말인 경우가 많아요. 근데 류동혁 씨는 사리 분별이 안 되는 거예요. 제가 기자라고도 안 하고 있죠 지금. 이소희 선수한테 에헤이 이랬다고 제가 그것도 얘기를 했잖아요. 그것도 진짜 대도 않는 소린 게 근데 그것도 왜 그냥 넘어가는지 이해가 안 가. 뭐 득점은 잘하는데 수비에서 문제를 지적받는 선수가 있다고 하면 뭐 신지현이겠죠. 근데 제가 신지현은 수비의 대안이 될 수도 있다. 막상 대인방어는 붙여보면 괜찮다. 이 얘기 했었잖아요. 그래서 본인도 그렇게 느껴서 이번에 내가 수비에서 인정을 받겠다라는 목표를 세울 수도 있는 거잖아요. 김예진, 김지영 없다고 수비 문제 생겼다 이런 말 안 듣겠다 이런 목표를 세울 수도 있는 거잖아요. 득점왕을 노려야지 이런 거랑 똑같은 거잖아요. 그게 왜 문제 제기가 아무도 안 됐는지 나 그 이해가 안 돼가지고 그 얘기를 했는데 직접 누구라고 말하긴 좀 그래서 그 얘기만 하고 누군지는 얘기 안 했는데 뭐 그래도 다 아시죠? 농구 콘텐츠가 몇 개나 있다고? 나 그것도 진짜 할 소리였는지 이해가 안 가고요. 지금까지 이런 적이 되게 많았어요. 뭐 옛날에는 뭐 기자답게 해달라고 그러면 기자가 아니라 유튜버라고 그러고 그럼 유튜버라고 할 거면은 대문에 어디 기자 이렇게 경력받고 그렇게 들어가지 말든가. 기자 이런 거 다 팔아먹으면서 다 기자니까 가능한 정보 공유를 팔아먹는 거잖아요. 그게 도네이션 받잖아요. 되게 그 신인 선수들보다도 되게 비성숙했어요. 그 3명 다. 지금 물타기가 되고 있다고 생각해. 이 3명 다 문제였어. 그 발언이 나왔으면 그 이후로는 웃는 분위기가 됐으면 안 되는데 웃는 분위기가 된 것도 다 참 난처한 질문 던져놓고 낄낄대고 있고 내내 그랬어요. 뭐 문제 제기를 제대로 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아시안컵 끝나고도 기껏 방안이라고 얘기하는 게 뭐였냐면 훈련량 늘려야 된다 그랬죠. 훈련을 어떻게 늘려야 되고 지금 훈련량 늘려야 된다는 말은 할 수 있어요. 근데 지금 실제로 훈련이 부담돼서 줄여달라고 하는 선수도 있다고 하고 그러면은 지금 그럴 때가 아니라는 말을 할 수도 있어. 그럼 그렇게 말을 했어야지. 그냥 짜증을 내고 말았잖아요. 그냥 그 짜증을 냈지 대안을 얘기한 게 뭐가 있는데 솔직히 말해서 차분하게 지금 과정이 왜 이렇게 됐고 짚었어야지. 뭐 짚었는데 그 훈련량 늘려야 된다는 유치원생도 할 수 있는 그런 말을 그 대안이라고 말을 해놓고는 제가 그래가지고 그것도 올렸잖아요. 훈련량 늘리는 게 진짜 답이냐고. 지금 사정 이러는데 훈련량 늘려서 되겠냐고. 그게 그래서 한 거예요. 그리고 한다는 게 누구한테 책임 뒤집어 씌우면 되는지 그 얘기밖에 안 하잖아요. 그래서 그 말한 거예요. 왜 누구를 물어 뜯으면 되는지 그것만 찾냐고. 결정적으로 제가 그것 때문에
이번에 이 주제도 준비를 했는데 지금 감독을 누굴 자르면 될 게 아니라 감독만 자르면은 이 사태가 반복이에요. 그냥 이걸 모르면 진짜 지능이 없는 거야. 근데 다 그걸 바라고 있질 않나. 그냥 뭐 지적질만 해가지고 뭐 고쳐진다고 지적을 했으면은 그 과정에서 원인이 뭐였고 그래서 어떻게 하면은 이거를 개선할 수 있을지 그 제안을 해야 되는데 그 제안한 건 아무것도 없어요. 솔직히 말하면 뭘 제안했는지. 그런 얘기하고 다녀가지고 다른 사람들이 꼰대라고 말을 했으면 그거 되게 순화해서 얘기해 준 거예요. 사례 분별이 안 된다는 말을 그렇게 한 거예요. 그냥 훈련량을 늘리고 싶으면 훈련량을 늘릴 수 있는 환경이 먼저예요. 왜 그 얘기는 왜 안 하는데. 그리고 그 얘기하면서 왜 손대범 기자는 말을 안 하냐 이런 얘기도 했죠. 진짜 기자들 수준이 이 정도면은 문제가 심각해요. 나 그냥 립서비스라고 생각했는데 제가 이런 얘기하니까 제가 기자인 줄 아는 분도 계시잖아요. 그 기자들이 상태가 이러니까 하도 답답해서 한 거예요. 그냥 기껏 신인 특집 해가지고는 신인들한테 그 간단한 앞으로 어떤 선수가 되고 싶은지 그런 것도 제대로 물어보는 것도 아니고 분명히 지금 예전보다 그 재능 있는 선수들이 적어요. 왜? 선수 숫자가 그만큼 줄어들었으니까. 그리고 환경상 그렇게 어릴 때 다 다져야 되는데 어릴 때 다지기도 어려운 환경이니까. 그럼 그럼에도 그나마 우리가 이 선수들한테 볼만한 거 뭐고 기대할 만한 건 뭐고 그냥 혐오로 끝나지 않게 이 어려움을 겪는 이유가 뭐고 그래가지고 뭘 해결해주면 다음 세대는 이 어려움을 겪지 않을 거고 이 얘기를 해줘야 되는 거잖아요. 전문가면. 근데 이 얘기를 아무도 안 해. 그래서 내가 하게 만든 것 자체가 그 언론의 수준이 문제가 있는 거예요. 얘기가 샜는데 제가 그래서 기자들보다 낫다는 소리도 들어봤어요. 제가 누구한테 들었냐면 손대범 기자한테 들었거든요. 만나서 제 방송 계속 보신 분들 아시잖아요. 저 손대범 기자 연락처도 있다는 거. 손대범 기자가 제 글 몇 개 읽고 한번 만나고 싶다고 연락이 왔거든요. 그때는 제가 KBL에 일할 때라서 일정도 잘 안 맞았고 그 이후로는 제가 빡쳐가지고 기자들 광역 디스 해가지고 그 다음에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그 이후로 지금 연락이 안 되고 있는데 손대범 기자가 딱 그러더라고요. 기자들보다 나으신데요 이러더라고. 립서비스가 아니었다는 이런 생각이 들고 오죽 답답했으면 그냥 팬카페에 글 쓰는 사람을 만나고 싶었을까 나 이 생각이 드네 지금. 그 손대범 기자랑 다 다르다 그러잖아요. 그거는 생각의 결 차이가 아니라 수준 차이야. 지금 보면 그 사람은 20대 때부터 그 최고라고 인정받았던 사람이에요. 나도 그 연락 왔을 때 진짜 좋더라고. 그 분야에서 그래도 우리나라 최고라는 사람이 그것 때문에 나를 한번 만나고 싶다는 거. 그 콘텐츠에서도 하는 거 보면은 선수들이 하고 싶게 만드는 게 아니라 하기 싫게 만들고 있어요. 일단 긍정적으로 볼 점은 뭐고 그럼에도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될 건 뭐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렇게 얘기한 적이 없어요. 근데 그걸 왜 그러냐면 팬들이 그걸 좋아하거든. 팬들 수준에 맞춘 거예요. 그게 아무런 대안도 없고 원인 분석도 없고 그 승질만 내는 거 보고 그거 좋다고 또 해달라고 그러잖아요. 매번 그런 식이고 누구 지적질만 해주면 좋다고 그러고 그 과정에서 원인 분석 역사를 왜 배우는지 알죠? 과거에 무슨 잘못이 있었으니까 이걸 다음에는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서인데 수준 보면 그냥 다 되풀이해 그냥 팬들 수준에 맞춰. 팬들이 그런 걸 좋아하니까 누구 지적질 해주고 가십이나 얘기하고 희화해가지고 놀리고 조롱하고 이런 거 좋아하니까. 개선 방안 얘기하는 거 안 좋아하잖아요. 내가 개선 방안 얘기한다고 나한테 욕하는 사람도 있는데 뭐 계속 그렇게 가다 보니까 결국에는 막말하게 되고 막말의 끝이 그렇게 간 거예요. 그게 신인들 특집이면 신인들한테 지금 고등학교 상황이 너희가 볼 때도 많이 심각하냐 이런 얘기도 한번 물어볼 수 있는 거잖아. 그런 건 안 하죠. 그런 거 얘기하면은 그 경각심을 줘서 지금이라도 제도를 바꿔야지 어떻게 나아지겠다 이런 생각이 들게 해야 되는데 그런 역할은 전혀 안 해요. 왜? 그 기자들이야말로 그 기사를 팔아가지고 거기에 광고를 붙이고 돈을 버는 건데 클릭수가 나올 만한 제목을 자극적인 제목을 붙여야 되는 거고 구독자가 좋아할 만한 그런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그게 딱 구독자들이 좋아할 만한 얘기라고 판단하기 때문에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얘기를 지금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그때 아시안컵 끝나고 그 방송 보고 흑화해서 그런 거긴 한데 모든 문화는 수요자의 수준을 그대로 따라간다니까요. 그리고 내가 제일 빡쳐가지고 이거 저격 콘텐츠를 할까 고민을 했던 말이 뭐냐면 농구 기자인 게 죄지. 이게 정상적인 사고를 가진 사람이 할 소리가 아니에요. 제가 그 얘기하죠. 선수들의 가치에 대해서 이 리그가 유지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붙어서 먹고 사는 사람 많다고. 농구 기자가 대표적이잖아요. 근데 거기에서 먹고 살면서 원인 분석이라 어떻게 하면 개선될지 이것도 제대로 분석하기 싫으면서 그냥 농구 기자인 게 죄지 이런 생각이 들면은 지금이라도 이참에 그만두시는 게 맞아요. 그런 생각 들면 그만해야지. 왜 해? 하지 말아야지.